현실적인 벌크업 식단에 대해서 사실 벌크업보다는 너무 과한 폭식 체지방 위주로 오르는 근성장하기 좋은 타이밍을 놓친 것이 다이어트 직후 이론적으로 기계처럼 매크로를 지키면서 벌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어느 정도 양을 먹고 몸무게를 늘리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최근 다이어트 후 벌크업 식단 브이로그를 남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벌크업 림매스업 관련 식단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우TV가 추천하는 현실적인 벌크업 식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이어트 직후 벌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벌크업 식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벌크업을 위해서는 유지 칼로리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후 벌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벌크업보다는 너무 과한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위주로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다이어트 후 체지방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다이어트 직후 벌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현재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대회 준비, 바디 프로필 준비 등 극한의 다이어트를 진행한 직후에는 매우 장기간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지쳐있고 무리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체지방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체지방이 몸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고 체지방이 너무 적어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몸은 생존이 1순위입니다. 극한의 다이어트 직후에는 몸 입장에서 생각하면 언제 또 음식물이나 에너지원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아끼면서 지방으로 저장을 하려고 하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체지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몸은 더 많은 에너지원들을 원하고 짧은 기간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고 살이 빠르게 찔 수 있는 음식들을 점점 원하게 됩니다. 그러한 음식들은 당이 많은 고탄수화물 플러스 고지방 음식들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먹고 싶지 않았던 음식, 예를 들어서 빵, 도너츠, 피자, 과자, 각종 디저트류 이러한 당이 많은 고탄수화물 플러스 고지방 음식들을 엄청 먹고 싶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이어트 직후 당이 많고 지방이 과한 살이 빨리 찔 수 있는 음식부터 과하게 폭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런 음식들을 최대한 몸에 저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몸에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을 과하게 초과하게 되면서 몸이 빠르게 붓기 시작하면서 체지방이 빠르게 붓습니다. 반대로 이때 클린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계획적으로 적절하게 잘 섭취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지방보다는 근육 위주로 잘 붙으면서 회복도 잘 할 수 있고 빠르게 근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극한의 다이어트 직후가 가장 근육이 많이 붙을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회복이 필요한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적절하게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다이어트 직후 탈식단을 바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충우TV도 그랬지만 4개월간 15kg를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2주 만에 바로 15kg가 찌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 짧은 기간 안에 고칼로리 음식들을 너무 많이 섭취를 했고 몸은 빠르게 몸무게가 오르면서 오히려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다이어트 후 많이 먹고 잘 먹으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먹는 것을 넘어서서 폭식을 계속한다면 오히려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몸무게와 수분 보유로 인해서 몸과 관절이 다이어트 할 때보다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근성장하기 좋은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다이어트부터는 다이어트 직후에 지인들을 만날 때 말고는 저 스스로 저 혼자 식단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클린식을 잘 먹어주는 식으로 벌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일시적으로 체지방이 너무 빨리 늘지도 않고 몸이 붓지도 않으면서 적절히 들어오는 에너지원을 잘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추럴 기준 벌크업에서 적절한 체지방률은 12%에서 15%, 많게는 17%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 이상 비만인 상태가 되면 몸은 오히려 무거워지고 운동 수행력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 다이어트 때와는 많이 다른 몸, 일시적으로 빠르게 덮인 몸을 보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기가 더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과한 체지방률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하루에 4끼를 섭취했다면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기보다 같은 시간대에 4끼 정도 섭취를 해주면서 먹는 양을 서서히 변화시켜주고 먹는 양과 음식들을 서서히 변화시켜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보디빌딩에 목숨을 걸고 보디빌딩에 인생을 올인하진 않습니다. 음식에서의 느끼는 행복감, 지인들과 만나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노는 거에 대한 행복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벌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벌크업 식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끝나기 전에는 유지 칼로리에서 플러스 300칼로리 아니면 5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면서 타이트한 복근을 유지하면서 벌크업 할 거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다이어트 직후 그렇게 이론적으로 기계처럼 매크로를 지키면서 벌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끝나자마자 당일날, 다음날부터 폭식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만 먹어야지 하다가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다이어트 전 몸무게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직후 저와의 약속을 하고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식단을 진행합니다. 지인들을 만나지 않을 때 혼자서 식사를 할 때 제가 정한 탄수화물, 단백질량 그리고 매크로에 맞게 일정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한 끼 정도는 밥 위주의 일반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 한 끼를 가족과 먹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에서 맛있게 먹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직후에는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음식에 대한 강박을 없애면서 일반식을 먹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일반식을 맛있게 섭취를 하면서 나머지 식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한 양에 맞게 제가 정한 매크로에 맞게 제가 좋아하는 클린식을 잘 섭취해줍니다. 어쩌다 보니 지인과의 약속 또는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평소보다 너무 과하게 먹었다라고 하면 다음날 한 끼, 많게는 두 끼 정도 탄수양을 조금 줄이거나 한 끼 정도를 빼주면서 식단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끼 한 끼 식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총량을 보는 건데 하루의 총량이 너무 과하게 넘치게 됐다면 다음날 조율을 통해서 그러한 양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을 먹고 어느 정도 스피드로 몸무게를 늘리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몸무게를 늘리고 벌크업을 하는데 스피드는 정답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0.5kg, 많게는 1kg 정도를 추천하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 이론적인 부분이고 사람에 따라 원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타이트한 복근을 오래 유지하는 게 더 큰 목표일 수 있고 유지어터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몸무게가 오르더라도 맛있는 걸 더 많이 먹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직후 체지방이 15%가 될 때까지 일주일에 0.7kg씩 증량할 것이다 라는 목표가 있다면 매주 몸무게를 측정해 보면서 본인이 설정한 계획보다 빠르게 몸무게가 느는지 더 천천히 느는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양을 조율해 줍니다.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일반식을 먹을지 일반식을 과하게 먹은 다음날은 어떻게 조절을 할지 그러한 식단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보면서 본인만의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대사량, 소화 능력, 운동 수행 능력 등에 따라서 몸 변화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벌크업 식단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면서 경험을 해보고 실험을 여러 번 해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이어트 직후 체지방 위주로 몸무게가 빠르게 느는 벌크업보다 근육량 위주로 늘리는 리메스업을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폭식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생각하는 최대 체지방률과 주에 어느 정도씩 증량할지 목표를 정해둡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끼를 식사를 할지 어느 정도 양을 섭취할지 정한 후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끼를 본인이 좋아하는 밥 종류의 일반식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충분히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과식을 한다고 했을 때 다음날 탄수를 줄이거나 한 끼를 빼는 정도로 조율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본인만의 몸 관리 방법, 노하우를 익혀주는 것입니다. 사실 다이어트 직후 바로 칼같이 매크로를 지키면서 식단하는 것은 더 좋을 수 있지만 장기간 극한의 다이어트 직후에는 몸도 많이 지쳐있지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바로 칼식단이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계획들을 다이어트가 끝나기 전 미리 세워서 실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저만의 벌크업 식단에 대해서 앞으로도 브이로그로 상세하게 남길 예정이니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에서 참고해서 Q&A 시간을 가지거나 꾸준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닭가슴살을 구매하는 미트리에서 신제품이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닭가슴살 현미볶음밥이 신제품으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소세지 맛, 숯불갈비 맛, 양송이 맛, 김치 참치 맛 이렇게 4가지 종류의 현미볶음밥이 신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4끼에서 5끼를 먹는데 이렇게 볶음밥에다가 닭가슴살을 추가해서 먹으면은 클린하고 간단하게 섭취를 할 수 있어서 요즘에 자주 이용합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이용하는 닭가슴살로는 생닭가슴살 또는 이런 이제 저염 훈제 닭가슴살을 이용하는데 이 저염 훈제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무려 31g이나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할 때는 생닭가슴살 아니면 저염 훈제 닭가슴살을 이용하고 지금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닭가슴살을 섭취를 하는데 이 스팀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8가지 맛이 있어서 혼합 맛을 시켜서 질리지 않게 밥과 같이 자주 먹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용하는 미트리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더보기란에 충우TV 미트리 할인 링크로 들어가서 신규 회원 가입 시 충우TV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저렴하게 닭가슴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